많은 분들이 어차피 사람이라는 건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다 적응의 과정이야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보면 물론 뭐 사람들 어느 정도는 적응할 수 있죠.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고 다른 음식 심어서 먹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2100년에 아직까지 온도도 같으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제 방콕에서 아예 살 수는 없어요. 다른 대도시도 뭐 마이애미나 뭐 다른 아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어디 이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 보면 어디 많은 사람 이민 가야 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등 생겨서 이제 전쟁도 생길 수도 있고 적응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로 사랑해주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뭐 봄나들이, 꽃놀이 많이 하고 계신가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벌써 다 꽃이 떨어지는 이런 또 걱정도 많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개나리 그리고 벚꽃이 한꺼번에 피는 것을 이제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개나리가 다 피고 개나리 지고 난 다음에 벚꽃이 피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러다가 지난 한 10년쯤 전에 한번 동시에 같이 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기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매번 봄마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데 뭐 꽃 피면 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재앙적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기후 변화, 뭐 환경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밥 벌어 먹고 살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가끔 이런 쪽의 책들은 열심히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에 들어온 책이 나는 매일 재앙을 마주한다라는 이름의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솔직한 제목 참 드물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 저자를 봤는데 한글로 쓴 책인데 제임스 후퍼라는 외국분 이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싶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을 저자이신 제임스 후퍼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방송에서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온 제임스 후퍼인데요. 저는 아마 뭐 많은 사람 뭐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원래 탐험 뭐 하다가 그다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뭐 학교 다니고 뭐 비정상회담 뭐 내 친구 집은 어딘가 뭐 저기 방송에서 나와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방송인 아니냐, 예능인 아니냐라고 하지만 본업을 나의 진짜 직업이라고 그러면 뭘로 말씀하시겠어요? 뭐 저는 지금 그 국제 그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다니면서 달 탄소랑 기후 위기 전략 저쪽에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서점에 나가 보면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책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대책을 논하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을 또 이야기하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을 그런 여러 가지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셨으니까 자랑을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이 책이 다른 점하고 이건 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이 책 왜 쓰고 싶었냐면 저는 사실 뭐 탐험하다가 뭐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컨설팅 하고 있는데 컨설팅 하면서 기업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람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 뭐 기후 변화 중요하다고 뭐 알고 있고 온난화 뭐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뒤에 뭐 그 시스템 어떻게 뭐 운영되어 있는지 뒤에 있는 과정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뒤에 있는 과정 잘 이해 못하면 그럼 내가 왜 행동해야 될지 내가 왜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이 과정은 좀 깊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약간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고 그리고 물론 그것만 쓰면 조금 뭐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했던 탐험 이야기 탐험에서 했을 때 그 에피소드랑 연결해서
직접 봤던 뭐 기후 위기 그렇죠. 문제는 그 설명하다가 그다음 연결해서 뒤에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되게 겸손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책의 제일 큰 매력은 뭐냐면은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가볼 만한 지역들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겪었던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무동력 폴투폴 그러니까 북극 남극을 동력을 쓰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는 이제 이러한 탐험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이 바다에서 이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이 바다로 나가면 망망대해 아무도 없는 바다에 나가면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특히 밤에 이럴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되게 궁금해져요. 네, 뭐 일단은 우리 바다 건넜을 때 그 바람으로 가는 요트로 폴트폴 탐험 전체 한 사람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2명인데 요트 탔을 때 일단 북극에 4명 그리고 남극에 7명 타는데 제일 힘든 것은 이제 뭐 사람 계속 자야 되고 뭐 어떤 사람 물론 요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 청소해야 되니까 거의 한 번에 제일 많이 잘 수 있는 기간은 한 3시간. 그래서 바다에 뭐 1달, 2달 동안 나가 있는데 뭐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올라가서 배 조정하고 뭐 그 셀 정리하고 맞아요. 그다음 내려가서 또 뭐 먹어야 되고 또 3시간 자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인데 사실 나가기 전에는 무섭기도 하고 특히 남극에 가면 저기는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뭐 누구 구하러 와야 되면 뭐 1주일,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이 들었던 말은 거기 그 뭐 ISS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있는 사람보다는 남극에 있는 사람도 멀다. 더 멀고 왜냐하면 더 위험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너무 좋은 것은 완전 대자연이고 하늘이랑 바다. 밤이 되면 뭐 하늘 보고 무슨 방향으로 가는지 따라서 뭐 달 어디 있는지 잘 알게 되었고. 근데 뭐 사실 또 이 질문 보고 좀 생각했던 것은 저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3살인데 그래서 물론 같이 뭐 어린이 영화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모아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과 자연에 혼자 있을 때의 맞아요. 독함.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 여러 곳 탐험한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부럽다.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는 게 부러웠는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뭐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 여러 가지 충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시고 느낌이 있었을 텐데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곳이 어딜까라는 이제 의례적인 질문 하나.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환경을 전공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환경이 훼손되고 피해를 본 데 보면 마음이 아파요. 화도 나고. 근데 이거를 이제 2년, 3년 계속 보다 보면 스스로 둔감해지더라고요. 뭐 별로 생각이 없는데 혹시나 우리 이제 제임스 슈퍼님도 이제 그런 둔감함을 느낀 또 경험은 없으셨는지. 얼음 녹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일단은 뭐 제 약간 충격 받은 것은 북극에서 남극 갔을 때 거기 한 달, 뭐 2달 정도는 거의 그 북극에 있었어요. 저기는 바다 완전히 얼어서 해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뭐 바다 얼어서 그 해빙 위에서 이제 설매 이제 댕기면서 건너야 되는데 사실 이 해빙이니까 바다 위에 있어서 바다 뭐 해류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뭐 바람 세게 불면 어떤 방향으로 뭐 또 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거 좀 뭐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여름이 될수록 그 해빙이 조금씩 녹아서 조금 뭐 깨지는 경우도 많고 뭐 깨지면 그 사이에 뭐 바다 들어가서 이거 영하 뭐 한 거의 2도까지 뭐 그 엄청 차가운 바닷물인데 근데 어떤 날 가다가 내 친구는 그 기대하지 않았을 때 거기 그 얼음에 밑에 깨져서 거의 푹 빠지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기 머리도 뭐 꽝하고 그때는 뭐 진짜 기대하지 못했고 사실 그때 그린란드 원어민 거의 사냥하는 분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분도 얼음 이런 상황 전혀 못 봤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뭐 이 기후 변화 아니었으면 네. 그런 상황 아마 안 일어났을 안 거고 일어났을 텐데. 그것 때문에 뭐 친구 잃을 뻔했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약간 기후 변화에 대해 좀 더 뭐 관심 뭐 생겨서 네. 이게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나한테 직접 네, 맞아요. 올 수도 있는 이야기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지구본 연구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남극 이야기를 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클턴 이야기를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흥미롭게 들어주셨는데 여기 이제 사우스 조지아 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되게 이제 반가웠는데 사실 이 사우스 조지아 섬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는 대충 알지만 뭐 남극 위에 있는 어떤 섬이다 정도만 하는데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느끼는 이제 기후 변화 영향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이제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책을 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뭐 역사로 좀 유명해진 그 섬인데 네, 남미에서 출발해서 그 바람으로 가는 요트 타고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일주일 타고 이제 도착하는데 아주 얇고 그 중간에 산맥이 예, 있는 길고 그 좀 좁은 섬인데 되게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계속 눈 덮여 있고 음, 위에 빙하 뭐 다 있고 그렇죠. 국립 그 공원처럼 뭐 좀 운영하고 있어서 보전 위주로.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는 없고 우리가 저기 갔던 이유는 제가 박사 과정 하고 있었을 때 박사 과정, 박사 논문 압니다. 네, 박사 과정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사실 연구했던 것은 거의 황사였는데 근데 네. 이게 인간의 활동 때문에 황사율 많아졌는지 그리고 황사 많아졌으면 예. 그거 뭐 지구 시스템이랑 기후한테 무슨 영향이 있었을지 이쪽까지 어떻게 영향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이 기후 과정 중에 네. 중요한 것은 바다에 사는 그 약간 미세한 그 플랭크톤이라는 그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산화탄소 먹고 탄소가 없애는 그 역할 많이 해요. 이 작은 약간 미세한 애들이 영양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그 철 필요해요. 철분이 필요하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영양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 중에 철 아주 중요해요. 근데 먼 바다에 철 부족해요. 근데 황사 많아지면 그 황사는 열 가지고 이제 먼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뿌려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황사율이 올라가면 파이토플랭크톤 애들이 더 많이 생겨서 탄소 더 많이 먹고 이제 그 탈탄소 하는 역할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과정에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야, 이 스케일이 전 지구적으로 되게 큰 연구를 이제 하셨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실제로 탐험가가 본 이제 7가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를 이제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 난 몰라 하시는 분들한테도 입문서로도 좋고 그다음에 나는 좀 알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책 한 권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반가웠던 게 오래간만에 이제 저도 이제 기후변화 연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연구자끼리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거를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야 유럽에 가보니까 옛날 알프스 산맥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데까지 포도농사 지었대더라. 중세 시대에는 훨씬 더 따뜻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어차피 사람이라는 건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것도 다 적응의 과정이야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보면? 뭐 저 일단은 우리 조심해야죠. 아마 뭐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 medieval warm period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거의 700년부터 뭐 1300년까지 있던 그 기간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전 지구 따뜻해진 거 아니고 그 북반구 어떤 지역에만 따뜻해진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그때 우리 따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실 뭐 1.5도 뭐 2도 안에서 멈춰야 된다고 그런 말 할 때는 그때는 한 0.7에서 1도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자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맞아요. 근데 뭐 작년 기준 보고 작년 뭐 1년 만인데 보통 기후는 20년으로 보는데 그렇죠. 작년만 1.55도까지 뭐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만 있어서 물론 뭐 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 전 지구는 다 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따뜻해지고 있는데 물론 뭐 사람들 어느 정도는 적응할 수 있죠. 뭐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고 다른 음식 심어서 먹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2100년에 아직까지 온도도 같으면 그때까지 그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제 방콕에서 아예 살 수는 없어요. 아예 살 수는 없다. 뭐 이제 뭐 다른 대도시도 뭐 마이애미나 뭐 다른 도시도 아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어디로 이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 보면 어디 많은 사람 이민 가야 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등 생겨서 이제 전쟁도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약간 불편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물론 이거 아주 복잡해지는데 적응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고생이라고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엄청난 이제 고난을 이제 겪는 거죠. 사실 뭐 아까 이제 전쟁, 뭐 갈등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이 지구본 연구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는 전쟁도 별로 겪지 않고 물론 테러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 나라들이 무슨 기후 변화, 환경, 그다음에 빈곤, 퇴치 뭐 이런 이제 다 우리 위아더 월드 다 사람들이 서로 한 뜻으로 잘해보자라고 그동안 해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왠지 이제 뭐 언제부턴가 다 이제 각자 자기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는 사람들 생각이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우리가 이제 공동의 대응,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걱정하죠. 사실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뭐 경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뭐 에너지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라이프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쉽게 뭐 1, 2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변화는 좀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변화인데 그 중에도 내가 뭐 돈이나 투자 잃어서 뭐 화가 나는 사람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뭐 약간 찬성 뭐 반대하는 사람도 뭐 다 물론 뭐 있을 거니까 또 우리 민주주의 뭐 나라에서 뭐 살고 있으니까 물론 그 반대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 목소리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불편 이제 들어야 되고 계속 그 뭐 토론이나 논의하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 뭐 다 같이 약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 해결하기 되게 어려워서 물론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 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 중에서도 뭐 희망적인 포인트도 있고 물론 뭐 좀 뭐 어려운 포인트도 있지만. 그래도 1980년보다 뭐 그걸 비교하면 엄청 멀리 왔어요. 멀리 왔다. 좋은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도 바뀌고 맞아요. 행동도 바뀌고 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포인트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의 소비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소비주의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남들이 저렇게 해야 돼라는 이야기는 되게 잘하는데 내가 바뀌려고 하면 이제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희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아까 이제 뭐 기후 변화 그다음에 탈탄소 뭐 컨설팅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제임스 후퍼님께서는 이게 급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나의 자식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문제니까 이게 뭔가 행동으로 막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느릿느릿 가든지 안 가든지 무시하든지 막 그럴 거란 말이죠. 참 그런 이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급한데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드는 느낌은 또 어떠실지 되게 궁금해져요 보면은.
네, 어려워요. 저 특히 뭐 큰 기업이랑 컨설팅하면 네. 물론 뭐 사실 투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뭐 이 정도 이익 나오는데 혹시 이쪽으로 뭐 바꾸고 이쪽에 투자하면 네. 뭐 지금만큼 이익 나올까? 그거 회사 쪽에서는 약간 영어로 뭐 fiduciary responsibility 있기 때문에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사업이나 뭐 큰 기업 보면 저쪽에서 필요한 것은 이 약간 안전적인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안정적인 약간 미래를 만들어야 우리 된다.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래는 이렇게 보일 거다. 그거 법적으로 네. 뭐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 확실히 이렇게 보일 테니까 네.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준비한 회사는 우리보다는 잘 할 테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 우리 법적으로 물론 근데 뭐 정부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고 우리 투표해야 네. 그 정부가 생기고 그 정부는 이제 우리 원하는 법 만들어야 네. 이제 기업들은 따라갈 수 있고 사실 요즘 좀 어려운 것은 좀 더 빨리 가는 나라도 있고 뭐 뒤로 가는 나라도 있고 네. 그 중에 뭐 좀 다른 소리 하는 뭐 정치인도 있고 그렇죠. 완전 뭐 약간 빨리 뭐 바뀌어야 된다는 뭐 하는 정치인도 있고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 운영하는 그 뭐 사장이었으면 어디 맞을까? 제가 어디 어느 말을 따라야 될까? 맞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쪽에 투자해서 네. 그 다음에는 방향을 바꾸면 네. 그 투자한 금액은 뭐 어마어마한데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참 여러 가지 방향들을 이제 보시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제임스 포님은 이제 보이는데. 남들은 못 보니까 갑갑하지만 이제 화를 이제 누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도 쓰시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답답하면 책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자식을 이제 두는 입장에서 3살이라고 하셨죠. 이제 네. 보면은 아버지가 노력하면 아빠가 노력하면 우리 애는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물론 뭐 제 입장에서 뭐 제가 노력해야 예. 뭐 우리 달도 뭐 나중에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뭐 사실 뭐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미래 생기지 않아도 제가 노력 안 했으면 그럼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정말 자식한테 실패한 세상을 물려주기 싫으니까. 네, 맞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책은 그러면은 누가 읽으면 제일 좋겠다. 책을 쓰면서는 저도 책을 써봤지만 독자를 생각하잖아요. 누가 읽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쓰게 되는데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많이 팔았으면 그래서 물론 뭐 사실 이 책 못 읽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썼을 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등학생, 뭐 약간 그 대학생 정도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런 말인데 제가 약간 충분히 맞아요. 수 있다. 완전 전문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나도 좀 더 뭐 지식 많아서 그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썼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 책 나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우리 제임스 폰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많이 느껴져요. 분명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쓰려고 노력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는 또 빼놓지 않고 쓰셨고 특히 책 뒤쪽에 앞쪽에서는 주로 얼음나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뒤쪽에 가보면 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 산불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책 제목이 약간 이렇게 무섭게 나왔습니다. 예, 제가 보면은 이제 매일 재앙을 마주한다면은 약간 좀 이제 무서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이 기후변화 그리고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해주셨는데 지구본 연구소 보통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연령대가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이때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남성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지구본 연구소 시청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책 많이 사주세요라는 말씀 플러스 또 어떤 게 또 가능할까요 보면은? 뭐 사실 뭐 40대 50대이면 지금은 한국 어느 정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따지면 이제 관리자, 책임자. 맞아요. 그래서 다 약간 책임지는 사람일 것 같아서 물론 아마 뭐 다 그냥 뭐
뭐 기후 변화 풀기 위해 뭐 다 노력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이 뭐든 결정하면 그래도 이 결정은 뭐 기후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네네. 조금 더 생각하고 이 결정하고 뭐 또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결정하면 뭐 좀 환경한테 뭐 기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거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결정권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제임스 폰인 말대로 나의 결정, 나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판단하고 모르면 물어보시면 되죠. 우리 제임스 폰님께.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환경 컨설팅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아마 또 폭넓은 지식 가지고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고향과 같은 뭐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하는 자리여서 되게 기분이 좋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되게 한국어를 잘하시는 또 우리 제임스 폰님 덕택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보면은 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셨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후손들 자식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제임스 폰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